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적인 물장이 시작되는 장밋빛 희망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아래로만 흐르고 있죠. 이번 조정은 사실 예고된 조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정이 왜 예고된 조정인지부터 1년 중 상승률이 가장 좋은 10월달을 앞두고 시장이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산시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금 가격은 우상향 중인데 유독 암호화폐만 반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상승 흐름에서 밀리면서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금리 상황도 좋지 않죠.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10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며칠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1에서 4.15%를 맴돌고 있죠. 영국, 프랑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3.5%를 기록하면서 올해 초 3.2%대에 반해서 확실히 높아진 수치를 기록 중에 있죠.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게는 부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 이후 폭발적인 상승장을 예상하셨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르죠.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발표 전부터 줄곧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9월 한 차례 금리 인하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가져오긴 어렵고 여지껏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하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상승이 아닌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신 분들은 남들이 물려 계실 때 새로운 저점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에도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죠. 보다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시그널룸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달리 시장에 좋은 신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1.6빌리언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24시간 동안 유입이 확인이 됐고요. 다른 암호화폐 상품에도 1.9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직 불장은 아니지만 자금이 재정비된 이후에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글로벌 M2 통화량도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는 구조죠. 요약하자면 지금 하락은 이미 예고된 조정장이었지만 동시에 기다리는 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FOMC 이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진짜 준비된 사람들은 저점을 발견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죠. 자,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부터 볼게요.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 뚜렷한 탐욕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FOMC 직후 잠깐 회복이 있었지만 지수는 중립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 낙관 전환 신호는 약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확신이 부족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파생에서 촉발될 수 있는 변동성입니다. 숏스키즈 청산맵을 보면 10조 7천억 달러 상당의 숏 유동성이 위쪽에 층을 이루고 있죠. 위로 강하게 당기면 연쇄 청산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당장 그 캡을 깨줄 수 있는 현물 매수력이 충분한지는 아직 의문점이 듭니다. 그 사이 선물 측에선 과열을 일부 시켰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448억 달러에서 428억 달러로 하루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부담을 덜어낸 헬시 리셋에 가깝죠. 다만 미결제 약정이 빠질 때 현물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반등 탄력은 제한될 수 있겠죠. 선물의 거래량이 줄어든과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의 거래소 순유입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오더북을 보면 비트코인은 11만 3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의 유동성이 몰려 있었습니다. 즉 위로 강하게 밀면 연쇄 청산으로 숏스키즈를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 당장의 현물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직전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이 발생했던 것이죠. 실제 자금 흐름도 불안했습니다. 9월 20일 강한 하락 때 바이낸스로 유입되었던 고래 자금이 1억 2천만 달러, 다음날 오전에 5,2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틀 합계 1억 7천만 달러가 관찰이 됐죠. 일반적으로 대형 거래소의 고래 유입은 단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수익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 보유자들의 투매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H 소파는 1 아래로 급락하면서 평균 매입가 밑에서 실현 손실이 발생한 것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투매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레벨로 보면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 주황색 선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데요. 아래 회색 선과 초록색 선은 단기 보유자들의 평가 이익률입니다. 아래 회색 선이 초록색 선으로 변하는 구간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상태인 것으로 패닉셀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 해당됩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주요 매집 구간이었던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3천 달러 밴드를 회복하거나 유지해줘야만 단기 추세를 지킬 수 있고요.
이탈 시에 11만 달러, 이어서 10만 5,500달러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구조적 공급 측면도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사이클 신고점 이후 지금까지 누적 실현 이익이 340만 비트코인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규모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중간중간 이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강한 추세를 만들려면 그 물량을 흡수할 신규 현물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더리움의 경우를 살펴보면 4,100달러 부근에서 활발하게 거래된 지갑들의 평균 매입 단가로 보이는 핵심 지지 구간에 해당됩니다. 4,850달러는 최근 대량 매집 출금에 평균 매입가가 겹치는 분기점에 해당되죠. 4,100달러를 지키면서 4,580달러를 회복하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영상과 시그널 룸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하락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 왔고요.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등 기대감과 하락의 압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힘없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가격 레벨과 온체인 수급을 같이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히 정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리 인하 이후 기대와 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은 하락이 진행 중에 있죠. 사실 지금까지 하락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저는 1차 지지선을 11만 달러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기서 멈춰서 건강한 조정으로 소화가 되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더 열리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분기점을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상승 평행 채널을 하방 이탈한 뒤에 강한 모멘텀과 함께 하락을 했죠. 전형적인 채널 하방 이탈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구조의 연장선에 와 있습니다. 15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죠. RSI가 감해도 구간에 들지 않으면서 계속 저점 근처에서 있다는 것은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쏟아서 감해도 구간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횡보 중인 박스권 상단인 11만 3,500달러를 넘어주면 하락 구조가 깨졌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 위에서 종가 안착이 계속 나온다면 숏 진입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 역행하는 단기 숏은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저점을 강하게 또 깨는 흐름이 나와서 추격 숏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온다면 미련 없이 바로 손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까지 하락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구조는 채널 하방 이탈 이후에 다음 방향성 전까지 박스권 횡보 중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분수령은 11만 달러, 여기를 지키고 튀어오르면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은 단기 숏이 정석이겠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위쪽이기 때문에 역추세 포지션은 짧고 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 26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PCE 발표가 되겠죠. PCE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장 변동 사항은 시그널 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 각종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의 유료 결제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유료 결제를 하더라도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시장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시그널룸에서는 각종 유료 자료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당연히 좋은 문서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하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시그널룸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집중 분석이었습니다.